네, 오늘은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분들과 같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MC 연희입니다. 먼저 게스트 소개부터 할게요. 예, 저는 13학번 지구환경과학과 이기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1사학번 현재 4학년 재학 중인 김예림입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지구환경과학, 지구시스템과학,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단어만 치환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솔직히 두 과를 잘 모르지만은 막연히 보면 그냥 비슷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이 각 과가 어떤 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훈 씨부터. 일단 저희 과는 처음에 지질학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질 파트를 중점적으로 두고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환경 쪽 분야를 배워요. 그래서 크게 지질 쪽 파트와 환경 쪽 파트를 배우는데, 지질 쪽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던가 단층, 판구조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환경 쪽은 환경오염, 지하수, 대기 이런 쪽에 대해서 배웁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관련 과가 지구시스템과학과, 대기과학과, 천문우주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처럼 대기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지만 지구를 범위로 하는 모든 과학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에서 시스템이란 어떤 과학자가 자기가 연구를 하기로 정한 범위를 뜻하는데, 지구시스템과학과는 그냥 말 그대로 지구가 시스템인 모든 것을 공부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구시스템과학과는 뭐 크게 어떤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배운다 하니까 약간 좀 러프해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지질학에서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지질학과였다가 이름이 환경 파트가 추가되면서 지구시스템과학과로 변경이 된 케이스고요. 저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요. 지질학과, 지구과학.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구과학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는 과학이고요. 또 환경학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 지질학 같은 경우에는 뭐 퇴적 암석학이라든지 이런 순수 정말 암석에 관한 학문이고요. 지구과학은 뭐 지하수라든지 흔히 일어나는 뭐 석촌호수에서 터졌던 싱크홀이라든지 경주 부근에 있었던 지진 같은 것을 관찰하는 지진학이나 지구물리학,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 다루는 환경학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시 방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텐데, 지구환경과학과에서 특별한 다른 전형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수시, 정시, 수시에서는 이제 논술 전형이 폐지됐고 이제 학생부나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그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오셨나요? 수시 정시로 했을 때? 저는 정시로 입학을 했고요. 네,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논술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능 성적이 좋으면 우선해서 그냥 그 내에서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에만 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팁을 드린다기보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성적을 많이 올렸는데 공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과 크게 다른 하나의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오답 노트였어요.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은 무조건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5번, 6번 반복해서 푸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3, 4등급 나오다가 재수 때는 1등급이 나오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예림 씨는 정시로 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수능 보고 딱 지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사실 지구과학을 막 강하게 원해서 들어온 경우는 아니었고요. 솔직히 이과 학생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과에서 수능 수학을 다 맞는 게 얼마나 약간 정시 프리패스인지. 근데 제가 운이 너무 좋아서 14년도 수능 수학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골든키를 쥐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과탐을 하나를 제대로 망해버려서 거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강하게 생겨서 그 과목을 피하다가 도착하는 곳이 여기였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과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과인데 공대 중에 산업공학과 왔는데, 이게 이유가 물리가 싫어서 가장 컸거든요. 물리를 싫어하면은 사실 공대 진학에서 상당히 그 선택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수학 100점 맞은 팁을 좀 알려주세요.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도 있기는 해요. 질도 양도 다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딱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 무조건 수학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수학이 중요한지를 여태까지 계속 들어왔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수학 요양을 틀렸으면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집 중에서 다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풀고 정리하고 이거는 어디 문제집에 있었던 몇 번 문제랑 유사하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놔서 수능 일주일 남기고는 거의 그 노트만 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 힘들게 아니면 또 노력을 해서 오신 거 잘 들었고요. 지구 환경 과학과랑 지구 시스템 과학과를 그럼 과연 졸업하면 진짜 어떤 진로가 기다리냐. 저희 위에 선배님들도 보통 대학원을 가시는 편이고 대학원을 가셔서 박사도 하시고 그 뒤로 포닥도 하셔서 뭐 끝까지 교수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작부터 아니다 나는 이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뭐 자원 외교 쪽이나 그런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광물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더 하고 싶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봤고요. 석유공사에 계시던 선배님들도 봤어요.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인프라인 곳이기 때문에 되게 공사랑 관련된 쪽이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자원 개발 사업이랑 BK21 같은 거를 통해서 열심히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꼭 막 자연과학은 아사한다. 굶어서 죽는다, 치킨도 못 튀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오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저희 학교에서는 기후변화 연계 전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연계 전공을 하면서 또 기후변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있고요. 그 제가 봤던 선배들께서는 뭐 석유공사 말씀하셨듯이 석유공사도 있고 지질자원연구원도 있고 아니면 뭐 대기업 쪽으로 가고 싶으면 SK이노베이션이나 대우인터내셔널처럼 이제 자원을 탐사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를 나와서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우선 자기가 어떤 뭐 지질 쪽을 가고 싶은지 환경 쪽을 가고 싶은지 우선은 정해야 되고요. 환경 쪽을 가고 싶다 하시면 환경공단도 있고 아니면 수자원공사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변리사, 뭐 임용고시, 교직 교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진로는 선배들 분들께서. 그리고 지구환경과학과 하니까 제가 지구환경과학과를 진학하겠다 했을 때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친구들도 반대하고 선생님들도 다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돈을 좀 못 번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만류했는데 사실 그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장학금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자원 관련된 인력들을 좀 지원해주고자 또 양성하고자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받는 편이고 사실 그렇게 큰 졸업 후 진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과에서 실제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이 학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분이 자료를 가져오셨다고 해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과목은 야외 지질학 실습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이제 지질학 쪽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질학 쪽을 살려서 종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과목은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한 학기에 총 4번 필드 수업을 갑니다. 그 필드 수업이라는 게 직접 현장을 가서 뭐 돌도 관찰하고 뭐 노드도 관찰하고 이제 지질도를 작성하는 수업인데 이제 그 전주에 이런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사전 지식을 배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필드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 총 4번의 필드 수업을 간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화성암 필드, 두 번째가 퇴적암 필드, 세 번째가 변성암 필드, 네 번째가 이제 종합 필드인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구조지질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야외 지질학 실습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구조지질학이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구조지질학이 무슨 과목이냐면 땅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수렴형 경계에서 무슨 구조가 나타나는지 발산형 경계에서 무슨 구조가 나타나는지 또 이제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단층에 대한 강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단층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냐면 단층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원리를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단층의 종류와 어떤 단층의 증거 이러한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구조지질학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 지구 시스템 과학과에서는 어떤 강의를 듣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되게 굳게 믿고 왔다가 16년도 가을쯤에 지진이 터졌었죠. 근데 이 지진을 가장 중심적으로 배우는 게 지구 물리학이에요. 이름은 지구와 물리지만 사실은 막 미분, 적분으로 가득한 수업인데 저희가 배우는 내용으로는 원래 태초에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었다 하잖아요. 그게 어떤 힘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어떤 양상을 띠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할 건지 등을 예측을 하고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환경지구 화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nvironmental pollution에 대한 모든 거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공학적으로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를 다루기보다는 되게 어떻게 해서 정확히 오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기작을 통해서 이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을 배워요. 이게 약간 환경지구화학이라 그래서 뭐 땅에서 일어나는 토양 오염을 배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 환경지구화학은 보통 수질 오염을 다루고요. 수용액 속에 들어갔을 때 이온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농도에 존재하는지라 해서 거의 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이 어떤 거를 배웠는지 잘 소개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두 학과가 아무래도 지구 그리고 과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대해서도 배우는지. 학과 소개 영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과에서는 우주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배우려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도 안 배우는데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배우려면 천문학과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와 마찬가지로 우주와 관련된 내용은 보통 다루지를 않아요. 원격 탐사라고 해서 저기 멀리에서 위성을 쏘아서 데이터를 받고 연구를 하는 그런 세부 전공이 있기는 하지만 천문우주학과 가장 다른 점은 천문우주학 사람들은 지구에서 저 멀리 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 멀리에서 지구를 바라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저희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던 지구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년 이번 시즌부터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두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과탐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 투영을 해서 이 질문을 잘 보면은 지구환경과학이나 지구시스템과학과에 진학할 건데 이거 지구과학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거든요, 딱. 저는 안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일반 물리나 아니면 뭐 공학 물리, 공학 화학 이런 걸 다 필수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반 지구과학 같은 거를 1학년 때 다시 배운다는 건가요? 네,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미적분을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지구과학도 필수로 들어야 되고 이제 생물, 물리, 화학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1학년 때 꼭 가급적이면 들으라고 안 들으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과목이 미적분학,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그리고 지구시스템과학 개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래도 화원 생투를 쳤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게 있어서 왜냐면 저처럼 도망쳐서 온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완전 목표였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무서워서 덜컥 인강을 결제를 했어요. 저는 지구과학 인강을.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이걸 다 듣자, 이걸 다 듣고 가서 뭐라도 알아듣자라고 했었는데 근데 진짜 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다가 듣고 수업 들어가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지구과학 공부를 수능 끝나고 하고 가셨다는 건가요? 뭐라도 알고 가야 좀 알아듣지 너무 멍청할 것 같아서 듣기는 했어요. 이게 항상 이런 게 공대 쪽 뭐 4년 할 때도 나오는 질문인데 할 필요는 없지만 와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1학년 때 열심히 하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들어두면 좀 편한 건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구물리학 같은 경우나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인 지식을 엄청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완전 화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혹은 코딩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미생물에 대해서 지구에 사는 미생물에 대해서 배우는 전공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지구과학을 좋아하시면 지원 집투하는 거 말리지는 않지만 다른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조금씩 가져두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물리를 많이 안 하고요. 화학을 많이 해서 이중전공도 화학을 많이 하고 학교 와서 편하시려면 지구과학하고 화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과에 맞게 세부적인 조언까지 너무 착한 분들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와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고대 지구환경과학과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지구 시스템과학과 하니까 약간 지구과학에 대해서 안 배우는 것 같고 그냥 이 학과 이름을 보니까 그냥 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지구환경과학과를 갔는데 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배우는 과목들이 다 유사하고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는 지질학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대기에 관련된 그 어느 것도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에 대기과학과가 있다 보니까 대기과학과에서는 또 대기물리, 대기화학 이런 거를 또 대기역학 이런 학문들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는 그들의 영역이고 저희는 딱 오로지 지구에 관한 것만. 대신 엄청 다양한 방면으로 원격 탐사처럼 저 멀리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학문들도 있고 또 완전 가까이서 현미경으로 광물을 보는 학문도 있으니까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다양한 관점으로 지구를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분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기과학은 제가 듣기로는 양쪽에서 다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배운 과목이 있긴 한데 대기과학과 관련된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역학이나 뭐 기상학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대기화학 쪽을 전공하셔가지고 대기에 관련된 오염 같은 것들,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순수한 대기 관련 학문은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 과도. 그럼 오늘 예림 씨와 기훈 씨와 함께 지구 시스템 과학과, 지구 환경 과학과에 대해서 잘 알아갔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두 과, 각 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꿈나무들과 구독자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씩. 지향과의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을지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래봤거든요. 주위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 근데 본인이 꼭 원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다른 경로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도 있고 처음부터 지구과학을 열망해서 들어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 과에 모이는 게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지구과학이 좋더라도 혹시 대학에 들어와서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늘 다양한 과에, 지구과학 말고도 되게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학마다 그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포털이 있어요. 그 포털에 들어가면 수강펠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씩 궁금하면 과를 찾아서 무슨 수업을 듣는지를 찾아보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단순히 지구 시스템 과학과라 했을 때 뭐를 배우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수업을 배우는지 그 수업명을 보고 나면 조금 더 감이 잡히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원하는 과로 들어와서 원하는 공부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 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